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아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말과 달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오늘 세월호 시험 인양을 시작했습니다. 3년의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세월호 인양. 오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3월 22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오전 7시경 귀가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21시간 30분. 이 중 7시간은 박 전 대통령 측의 피의자 신문조서 검토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역대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긴 시간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의 비밀 누설 등 13가지 혐의의 사실관계와 경위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한웅재 부장검사는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 의혹을, 이원석 부장검사는 뇌물죄와 관련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제 관심이 쏠리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찰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월 22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어제 오전 검찰에 출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의 밤샘 조사를 끝내고 오늘 오전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TV 방송국장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TV 장윤선 국장입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약간 나이트클럽 같은. 비웃었는데. 네? 비웃은 거예요? 반가워요, 방송국장님. 비아냥이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네. 사람들이 딱 긴장하고 노려봐요, TV를. 예. 제대로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헛소리를 삑 하면 무장해져가지고. 아니,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그 촛불 집회 때, 저희가 그 오마이TV가 생방송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때 예. 그 인상적인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때 그 나이트클럽에 예. 그 DJ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막 그 하다가, 박근혜 탄핵 그러면 무대에서 춤추던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환호성을 쳤다. 그런 정도다라고 전해주고 싶었다라고. 나이트클럽에서. 예, 나이트클럽에서 박근혜 탄핵 그럼 와! 그렇게 했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을 좀 촛불 집회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집회가 있는데 그때 그런 분 모셔서 말씀을 좀 들으면 어떨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어요? 예, 3월 25일 날 촛불 집회 예정이 되어 왜요? 있습니다. 예.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오호, 왜 또 촛불 매주 하는 거는 끝냈고요. 예. 20회로 끝냈고, 네. 25일 날 하고 4월 15일 날은 소개하기 전에 예고돼 말씀하면 안 돼요. 네. 감옥 가고 싶으세요? 변호사가? 자, 이지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지아입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최평원 네. 평론가님 때가 됐네요. 왜요? 머리 이발할 때. 아, 네, 때 됐습니다.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수염도 밀어야 되고요. 예. 탄핵도 끝났고. 탄핵도 잘 됐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수염 밀어의 삭털식. 토요일에 집회가 또 있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네. 오늘도 그 주제를 다루실 것 같지만 과제가 하나 남아있는 게 구속이라는 과제가 있잖아요. 어허. 사실은 이게 촛불 초기부터 끝까지 예. 가장 큰 고는 퇴진이었고 퇴진이 하야를 안 하는 바람에 탄핵을 맞은 거고 예. 본인이 예. 결국은 이제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럼 구속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시민들이 예. 뭐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시절에요. 네. 생방송 할 때 서로 발언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발언 시간은 5분, 7분, 10분 딱 정해져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제일 카메라 들이대자마자 네. 경험 있는 다선 의원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그러고 10분 얘기해요. 최영일 평론가처럼. 발언 시간 내리려고. 머리털도 길었고 말도 예. 많다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어떻게 됐나요? 21시간 조사받고 귀가했는데. 근데 21시간 조사받았다고 하는데 그 팩트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시간은 11시간이에요. 11시간. 머문 시간이 21시간이죠. 아하. 검찰청사에 어제 9시 반에 들어가서
오늘 오전 6시 55분에 나왔으니까 전체 따지면 21시간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조사받은 시간만 딱 정확하게 따지면 11시간입니다. 11시간. 자꾸 뭐 밤샘 조사, 뭐 21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 역대 대통령, 조사받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조사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게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또 한 번 걸려드는 것일 수 있다. 정확히 하면 11시간. 그리고 조서를 고치고 바꾸는데 7시간을 쓴 거죠. 7시간 20분. 예, 그러니까 사실은 조사 받은 시간이나 조서 고치는 시간이나 큰 차이가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가능한 겁니다. 예. 7시간 그 조서 검토를 하는 것은 결국 있을 수 없는 건데요. 무척 이례적이죠. 3시간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7시간을 조서를 검토를 변호인과 같이 했다는 것은 이게 어제는 녹화를 안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녹화도 안 하고 녹음도 이제 당사자가 피의자가 부동의해서 못 했는데 7시간을 이게 수정을 했다는 이야기는 불리한 진술을 싹 걷어냈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변호사님, 예. 보통 우리 방송을 보는 분들이요. 예. 조서를 안 써본 분들이 99%가 예. 넘고, 그다음 고친다라고 하는 면도 사실 아는 분들끼리 얘기하면 이해가 되지만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조서를 쓰고 난 다음에 예. 그 과정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조서는 이제 조사하는 검사가 예. 질문과 답변을 조서에 이제 타이핑을 하잖아요. 예, 기록을 하죠. 앞에. 그 프린트를 해서 이것이 박근혜 피의자가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예. 보통 한 30분 정도인데 어제 분량이 많으니까 한 100페이지 넘어갈 거예요. 예. 분량이 많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1시간이나 한 2시간 정도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토할 시간을 주죠. 예. 7시간은 자, 그래서 검토할 시간을 줬는데, 예. 그럼 수정할 때는 어떻게 수정을 합니까? 수정할 때는 질문에 대해서 수정을 못 합니다. 그렇죠. 질문은 검사가 한 거니까. 예. 그 답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원래 내가 말을 했던 거하고 다르게 진술되어 있으면 거기에 뭐 2줄을 꺾고 예. 고치는 거죠. 예, 고치고 자기 사인을 하고. 예, 뭐 지장을 시장을 찍든지 도장을 찍든지 그렇게 예. 하죠. 예. 그렇게 하는데 뭐 7시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고치고 저는 뭐 수정하는 거의 시간을 사람들이 한숨 자고 일어나는 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영상 녹화가 있으면 이렇게 마음대로 못 고치는데 영상 녹화가 없으니까 원래 아까 그렇게 진술했지 않느냐 그 이야기하면 나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 예. 이렇게 고쳐야겠다. 해버리면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영상 녹화가 그렇게 중요했었던 거네요. 그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영상 녹화는 첫 번째는 법정 가서 불리한 진술을 나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다툴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할 가능성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버벅거리는 것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지 않겠다는 아하. 2가지 취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변호사님 하나 궁금했던 게 예. 7시간 넘게 조서를 고쳤는데 예. 열람 및 검토를 했다 이렇게 돼 예, 있는데 그렇죠. 그 과정에는 피조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외에 예. 배석한 변호인이 조력을 하나요? 조력을 개입을 하- 하나요? 조력을 할 수 참여를 있죠. 해요? 그 부분이 가장 그게 변호사의 제일 역할 걱정되는 중에 점인데.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변호사가 직접 고칠 수는 없고요. 예. 옆에서 쿡쿡 찌르줘요. 예, 그렇게 해서 아까 이렇게 대통령님 뭐 아까 아니라고 제가 했는데 왜 내라고 돼 진술을 있습니까? 옆에서 들었는데. 들었는데 이렇게 진술 안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죠. 그러면 이제, 문제네요. 요거는 제가 아까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평론가님. 네. 이제 2가지예요. 정말 네. 이게 자기가 얘기한 것과 좀 다른 내용으로 불리하게 쓰였기 때문에 고쳤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언론에 가끔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조롱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네네. 있는 그대로 네. 문장이 안 돼서 비문일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네. 실질적으로 그 검사는 말하는 그대로 거의 100% 제가 대한민국에서 원오브 댐은 네. 아니에요. 거의 뭐 독보적으로 이 조사를 많이 받았잖아요. 뭐 인정합니다. 예. 인정 안 하면 감옥 보내는 거예요. 네. 완벽하게 써요, 실제로. 네. 그러고 하다가 진술을 받다가 요거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다시 고잘해서 네. 수정을 하면서 써요, 다. 네네. 그래서 자기가 한 얘기가 거의 100% 나오는데
그걸 고쳤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래서 고쳤는데, 예. 저는 1시간 내지 2시간 고쳤다 그러면, 지금 이제 첫 번째의 경우와 두 번째의 경우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전 그게 분리 불가능하고 뒤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뒤섞여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본인 생각에 이건 내 진술하고 좀 다르게 쓰였는데, 고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고민을 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땐 그렇게 얘기했지만, 네. 두 번째 다시 보니까 이건 내 위험한 얘기를 했구먼. 혹은 또 변호인이 이건 안 되십니다. 해서 이제 고칠 수도 있고, 7시간 걸린 이유가 제가 제일 걱정한 건, 이 박 전 대통령 혼자 자기가 조사받은 내용을 다시 보면서 혼자 생각한 거면 피조사자의 뭐 심경 변화, 자기의 유불리, 상관없다고,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네. 변호사가 6명이나 따라 들어가서 옆방에 4명 있고, 아홉 조사실에 명이죠. 2명 있고, 9명 갔나요? 네. 그렇게 배석해 있는 상황에서 우선 유영화 변호사, 정장현 변호사, 네. 그걸 7시간을 같이 뜯어 고쳐줬다면, 사실 진술은 박근혜라는 이 민간인, 자연인이 했지만, 조서, 법정에 제출된 조서는 이거는 결국 유영하 작, 정장현 작,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렇죠. 거죠. 네. 왜냐면 그 각색이 된 게 정도까지 아니냐 하는 거죠. 그 수정하는 것은 검찰이 허용 안 하고요. 뉘앙스의 차이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도는 이 수정을 변호사님 하죠. 보기에는 비문을 고쳤고 불리한 걸 고쳤다 어느 걸 더 많이 고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비문은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고생을 좀 해서 네, 수정을 하죠. 수정 어느 정도 육하 원칙에 맞게끔은 작성을 할 겁니다. 예. 근데 변호인들이 주로 검토한 것은 뉘앙스가 사실은 피해자 신문 조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만 증거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유리한 진술을 하는 건 증거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나중에 볼 때 불리한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표현만 좀 고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피해자 신문 조서가 이 사건에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이른바 그 조사 절차를 완결했다는 의미만 갖는 것이지 예. 이미 그 유죄의 증거는 이미 다른 사람들 피의자들 조사를 하면서 이미 다 완성을 시켜놨죠. 공범, 정범 뭐 이미 다 네,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어제 그 피의자 신문은 피의자에게 변명 기회를 충분하게 줬다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도 또 알리고 그렇게. 그렇죠. 그 조사를 네. 돈 준 사람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돈 받았다는 사람을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냐. 네. 실제 그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원래 한 2시쯤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새벽 2시? 네. 예. 그리고 이제 새벽 1시경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뭐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고 뭐 각종 오보에 대한 뭐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맞아요. 이런 논평이 나오면서 이제 곧 나올 것 새벽 1시쯤에 이렇게 나왔네. 예, 왜냐면 조사는 11시 40분에 그러니까요. 끝났다고 예. 보도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마무리 절차인가 보다 음하. 했는데 2시에서 6시 55분까지 계속 기다린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어제 들어가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근접 비표 안 받으면 검찰 원래 출입 기자도 못 들어가는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고 그 현장을 지켜야 되는 기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어제 대개 한 26시간 있었을 거예요. 뻗치기를 했죠. 오호. 기자들 어제 엄청 고생한 현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나갔잖아요. 예, 제 후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 7시간 동안 조서를 고쳤다는 것은 이건 사실상 진술 번복 수준 진술 아니냐. 번복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오랜 시간을 고치고 수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상 녹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게, 말로는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표정이나 눈짓이나 몸짓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것은 진실인,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상 자료. 근데 그 자료 자체를 남기지 않으면서 자신의 잘못은 끊임없이 끝까지 은폐하고 가려고 하는 역사상의 없는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법조 기자들은 좀 비판적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이 변호사님, 예. 사실 예. 지금 이제 저런 내용이 나온 게 11시 40분까지 조사를 받고 수정하는데 7시간 20분 걸렸다. 이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유리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죠. 예. 저는 보도가 안 됐고 검찰이 발표를 안 안 했지만은 했으면, 7시간 동안 검찰에 머물렀다는 것은 변호인과 검찰하고 격심한 논쟁을 했을 거다. 이건 고치면 안 된다. 고쳐야 된다. 이 주장이 없으면 7시간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마
경험이 있는 기자들이 제일 차장 검사에게 차장.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문 기자는 오늘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예. 내일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걸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뭘 물어봐 이재화 변호사가 이렇게 다 판단을 해주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추론이고요. 예. 실제 있었을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서 예. 검찰에 나는 함의가 좀 있을 거라고 봐요. 뭐냐면 이거 고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시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피의자의 진술의 태도 그리고 그 조사에 대한 임하는 태도 7시간이면 장문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고치면 다시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다시 프린트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는데 예. 요즘은 그렇지 않고요. 수정한 대로 원래 그대로 날인을 받아서 어허. 가 몇 자, 삭 몇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판사가 나중에 원본도 보고 그- 고친 것도 보고. 아니, 이 자체. 그 자체를 거기다 네, 고쳐진 예, 자체. 네. 고쳐진 자체. 얼마나 많이 고쳐졌으며 예. 어느 대목을 어떻게 고쳤는지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 피의자 신문 조사가 다른 진술했을 때 이렇게 7시간 동안 상세하게 고쳤는데 왜 그 부분이 다르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하냐. 불리해요, 보면. 불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영장실질심사도 매우 길어질 거다. 네. 이제 조만간 검찰이 구속영장에 대한 청구? 입장을 밝히고 예. 이제 영장을 청구할 텐데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영장 실질심사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내주 초에는 판사가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도 그동안 있었던 뭐 한두 시간, 뭐 두세 시간 이게 아니라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영장 실질 심사는 변호사가 하지 않나요? 변호사가 하는데 이제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사가 피의자에게는 물어볼 수는 없고요. 예. 판사가 물어보는 거, 궁금한 거 물어보고 피의자에게? 변론 검찰도 사건 설명은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 변호인도 사건 설명을 재판부인들은 할 수 있고 필요한 필요한 심사에 경우는 피의자는 나갈 필요 없잖아요. 나가야죠. 나가야 되나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피의자에게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그렇습니다. 제도입니다. 예. 그 와중에서 이제 우리는 그냥 무조건 구속이었으니까. 검사나 변호사들이 판사들을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필요한 경우는 요즘은 전에는 안 그랬는데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래요. 누가? 변호사가? 변호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검찰도 구속시켜야 그렇고. 된다. 예. 구속시키면 안 된다. 예. 아주 치열한 논쟁이 붙는 거네요. 그렇게 각 서면도 뭐 여러 오호. 차례 내고 그렇죠. 예, 네. 최영 평론가님. 어쨌든 지금 보면 이제 사람들이 특히 이제 국민들이 부정적 견을 갖고 있지만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불리한 상황이 네네. 조성이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예. 일종의 좀 국민 정서가 괘씸죄가 있는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SNS에서 가장 제가 좀 공감한 게 기자를 그렇게 기다리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일요일 밤에 갑자기 청와대에서 퇴거할 때도 네. 자, 그날은 안 나간다. 13일 오전에 나갈 예정이다 그랬다가 오후 4시쯤 그 네. 전에 자, 속보가 터질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로 들어와 주시죠. 갔어요. 제가 YTN 스튜디오에 앉았는데 자, 6시쯤 나간답니다. 6시 반쯤 나간답니다. 7시 15분이 돼서 나가잖아요. 예. 그럼 기다리면서 방송은 4시간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취재하는 기자들 등등. 출연료는? 네. 출연료는? 출연료는 뭐 더 주려나? 그건 뭐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4시간을 아. 기다리게 했는데 노동인데. 출연료 생각을 못 했군요. 예, 그럼요. 그건 5시간 저한테 있어도 물어봐야죠. 괜찮을 걸 그랬네. 그랬는데 우리 기자분들은 수당 없잖아요. 날밤을 새도. 예. 이런 상황에서 참 사람을 기다리게 한다. 예를 들면 새벽 1시, 2시 빨리 집에 갈 텐데 7시까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고치는 거 아닙니까? 거의 개작 수준의 이제 조서, 연락과 검토 수정을 한 건데 어떤 SNS가 딱 와닿냐 하면 국정을 저렇게 돌봤을까?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날밤을 새면서 조서를 하나라도 나한테 좀 유리하게 하겠다고 고치는 예. 그 노력, 피나는 노력을 우리가 지난밤에 봤고. 그 7시간을 네. 세월호 때 그렇게 했었으면. 그러니까 세월호 때는 뭐 대통령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가한테 맡기고 안 나가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대리인단이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네요. 이렇게 열심히. 그래서 예. 열심히 하는 모습을 파면당하고 나서 보는구나 하는 SNS를 보면서 제가 그것도 자기가 짠한 개인을 느낌이 위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대세의 지장은 없지만 예. 검찰은 그럼 왜 이런 행위를 그냥 묵인했느냐, 방조했느냐 이것은 저는 어쨌든 나중에 꼬투리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시오 하고 내놓은 거죠. 예. 그리고 그 결과 이 박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은
이 부분, 조사, 대면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항의할 거리가 없다. 전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요. 예. 아침 보도를 보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매우 적극적으로 반론권을 행사했다. 예. 이게 말을 많이 했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조서가 두꺼워졌고 고치는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많이 고쳤다는 거는 불리한 대목이 많았다는 얘기가 또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저는 이게 검찰보다는 이 피조사자에게 불리한 상황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요. 피해자가 말을 많이 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사실은 검찰은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공범자들이 다 구속돼 있는데 말을 많이 하면 검찰의 꼬투리가 잡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호인들은 최대한 단답형으로 말을 해라. 그런데 피의자들, 특히 사회적 신분 있는 사람은 피의자들이 자기가 잘 이야기를 하면 검사를 설득시킬 수 있고 그게 그러면 함정이에요, 그게. 영장을 치지 않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다선 의원들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 다음에 검사가 살살 이렇게 약 올리면서 진술을 하면 못 참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허벅지 꼬집고 이래도 말을 안 들어요. 이건 나! 그러고 계속. 그리고 꽂지 말라고 이제 그 학벌이 좋구나. 예. 다선 의원들은 그 함정에 빠져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를 자꾸만 되지면 쳐다봐요, 근데. 그렇게 되지면 나중에 재판 가서 이제 재판을 하기 전에 수사 기록 다 열람해서 전략 전술을 짜잖아요. 예. 전략 전술을 짜는 말려버리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님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따르면요.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답형으로 아유 모르겠고요. 그런 적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모르쇠로 일관을 했다. 근데 어제 법조 출입 기자가 재밌는 얘기 안 하던가요? 예, 어떤 저도 이제 쫙 네, 망을 취재. 깔아놓고 했더니 어제 이제 부장검사 두 분이 했잖아요. 첫 예. 이원석이 두 번째 부장검사고 그렇죠. 첫 번째가 누구였었죠? 한웅재. 뭐지? 한웅재. 한웅재. 한- 예. 웅재. 한웅재. 예. 형사 이분이 8부 미르 부장검사. 케이스포스 재단하고 예, 한웅재.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원석 그 부장검사가 뇌물죄인데 네, 뇌물죄. 둘이 적당하게 시간 배분이 돼 있었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취재 그 기자들은 금방 이재화 변호사가 얘기했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 지는 거거든요. 게임은 끝났다. 근데 이제 검사들도 일각에서는- 부장검사들도 당황했다는 거예요. 너무 말을 많이 해갖고.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자신이 소명할 예.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미르 K스포츠 재단 이것은 내가 강요한 게 아니라 문화 융성과 창조 경제를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고 선의를 위해서 한 것이고 나는 한 푼도 사익을 추구한 바가 없다라는 방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겠죠. 예. 그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은 거고 삼성과 관련된 그 뇌물과 관련해서는 딱 3시간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이 변호사님. 시간이면 그 정도 적절한 예. 거라고 해요. 이 변호사님. 그런데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제 느낌으로는 피의자 대통령 측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전 낚였다고 보는 느낌인 게 검찰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그 지금 지금 SNS 상이나 국민 정서는 네. 검찰이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심지어는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특권을 줬냐? 그렇죠. 근데 특권이 아니지 않나요? 네. 예우를 했는데. 사실은 영상 녹화는 원래 참여정부 때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피의자 인권을 위해서 예.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신문 조서가 사실은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안 했다고 하면 믿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럴 때 영상 녹화 CD를 증거로 제출을 하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두절미하고 편집한 거 아니냐. 이런 증거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예요. 검사가 거꾸로 왜 검찰에서는 이렇게 진술해놓고 지금 부인하느냐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사용 못해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뭐 부동의하더라도 굳이 할 수는 있지만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하. 그래서 안 한 거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피의자 네. 진술 보호를 위해서 있는 제도네요, 거기 이게.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뭐 조간신문에 비판하는 거는 예. 사실은 법률에는 맞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불리한 증거라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그게 불리한 증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실수 혹은 실언이 돼서 책이 잡힐까봐 아예 그 전략적으로 아니, 판단해서 뺀 거 아니에요? 검찰은 법정에 그 증거를 자체를 제출을 못해요. 검사는 예. 피의자가 본인의 증거로 본인의 방어 자료로 그렇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건데 분명해요? 분명하죠. 분명한데 제출할 수 확 있는데 제출할 수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박근혜 대통령 그걸 포기했을까? 오히려 관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버벅거리거나 이런 부분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결국 나중에 내가 그때 노무현 그렇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동의를 해갖고 실제 남아있죠. 남아있는 거예요. 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중에라도 내가 좀 불리하게 재판이 몰려가면 그때 영상 녹화 한번 틀어보시죠 하면 그게 결국은 세상에 알려주는데 틀었는데 한 문장이잖아요. 예. 하여튼 11시간 조사가 어떻게 쉬는 시간 빼고는 한 문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문서답 한 것도 많고. 그건 기네스북 기록인데 11시간 동안 한 문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 그날 신년 기자회견 때 보면 문장이 쭉 그 어떤 형태도 연결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제가 달라지는데도 계속 연결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박 전 대통령 측에 결코 유리할 게 없었다. 예. 검찰은 이미 예상 시나리오대로 다 갔다고 보여져요. 약간의 이제 상황에서의 변동은 있었겠지만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구속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 국민들이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 변호인들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손봉규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어제 흘렸냐면 영상 녹화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걸 왜 녹화를 안 했냐, 검찰이 왜 특혜를 줬냐, 역사적인 기록을 왜 일부러 부동의를 받아줬냐. 사실은 부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없는 겁니다. 검찰은. 그러니까 통보만 하면 찍겠습니다 하고 찍는 겁니다. 손 변호사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검찰이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부동의. 그러니까 그럼 안 찍겠습니다. 배려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검찰에 저는 전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손범규 변호사가 언론이 이것을 이 영상 녹화 거부라고 쓰지 마라. 우린 거부 안 했다. 굳이 물어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 뿐이지 우리가 뭐 완강하게 거부한 거 아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대언론전을 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밤에도 이 손 변호사가 여기저기 인터뷰도 하고 얘기를 막 흘립니다. 기자들에게. 그 속보로 다 나왔고요. 하나 딱 지난밤에 검찰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 여기 국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헌재 이 변론 과정에서 그렇게 헌재 재판관들을 물고 뜯고 거기에 저항하고 심지어 인신 모욕도 하고 이정미 재판관 퇴임했습니다만 지금 혈압 걱정되는데 목도 여러 번 잡고 이런 장면 우리가 봤는데 왜 검찰은 지금 창 변호인이 방패 이렇게 지난밤에 얘기를 했는데 밤사이에 왜 경의를 표하지? 여기에 좀 이제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과 이 박 전 대통령 측의 예우 측면에 있어서나 뭐 의전에 있어서나 책 잡히지 않고 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판을 깔아주고 검찰은 전략대로 갔다고 보여지는 거죠. 저는 이제 손범규 변호사가 그 탄핵소추 피청구인 대리인도 했고 그 중에 한 절반은 피소추인 대리인단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전략 실패입니다. 이번 변호 전략이? 지금은 일단 뭐 말하자면 180도의 태도를 바꿔서 검찰에게 좀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아양을 떠는 것처럼 기자들에게도 겸손 모드로 갔잖아요. 검찰은 자기 자신들에게 그렇게 하는 건 오히려 부담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검찰이 선택지가 있으려면 국민들이 구속시켜야 된다는 그 여론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민들의 여론을 어느 정도 잠재워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포토라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지 최소한 진정성 있는 사과라든지 메시지를 이렇게 해서 뭐 저 정도 하는데 굳이 구속시켜야 되느냐 이런 여론을 좀 잠재워야 되는데 포인트를 거기에 못 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당신들을 그쯤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속 안 시킬 수 있겠습니까? 선택지가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저는 그러잖아. 지금 김순환 검찰총장하고 이영렬 본부장이죠. 특수본 본부장 두 분은 우병우로부터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국민들이 지금 한 70~80%가 구속 수사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뭐 잘 볼 필요가 없고 국민들이 분노가 풀어져야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예. 그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예. 저는 이게 재밌었던 게 손범규 변호사가 전날 기자들한테 8시 30분에 자택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한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또 대거 삼성동 기자들을 또 보내잖아요. 그렇죠, 예. 또 이래서 삼청대, 삼성동 청와대. 그래가지고 또 하여튼 엄청 기자들이 피곤한 24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서 있었는데 결국은 없었죠. 예, 그리고 또 그 검찰청사에서는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29살짜리 딱 짤막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 송구하다? 메시지만 송구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딱 두 메시지만 하고 바로 성실이 아니라 성실하게. 예, 저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그 앞에 있었던 기자들이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짜기 위해서 미리 기자단 내부에서 회의도 했어요. 아, 다 웅성웅성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몇몇이 동을 떠라. 그렇죠. 그래서 네. 일종의 이제 풀 기자가 몇 명이 배치가 아하. 됐었고 그 기자들이 각자 맡은 질문을 했지만 예. 아무런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고 갔고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한 건데요. 그러면 도대체 그리고 재밌는 포인트는 손범규 변호사가 이제 그 검찰 기자들한테 계속 그 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어제 점심 메뉴 뭐였냐. 그래서 이제 초밥이라고 알려줬어요. 네. 검찰에서. 근데 그 초밥은 생선 초밥이 아니라 유부 초밥이었다라는 맞아요. 걸 꼭 명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부초밥과 생선초밥의 차이를 설명을 해줘야 되나? 또 이제 기자들은 이제 그런 얘기도 우스개로 하기는 했었는데 예.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지지자를 동원하고 지지자를 규합하는 데만 골몰을 있고. 하고 있다는 어허.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6시 55분에 검찰청사에서 나올 때도 대단히 굳은 표정으로 굉장히 불쾌한 표정으로 굉장히 피곤한 얼굴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삼성동 자택에서는 지지자들이 막 태극기를 흔들고 환호하니까 이렇게 손도 흔들고 뭐 환하게 웃기도 하고. 근데 어제 하고. 검찰청사에 그 출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택에 나올 때는 웃고 있다가 네. 검찰청사 들어갈 때 굳은 굉장히 표정으로. 굳은 표정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100% 대한민국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만 국민이다. 이런 메시지 아니냐. 그 밖에 이외의 국민들은 국민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런데 비판이 그건 이제 가능하죠. 기대하지 마세요. 그 탄핵된 민간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네. 입장을 기대하지 말고 자, 또 소환합니까 안 합니까? 재소환이요? 예. 어찌됐든 어제 보면 그 검찰청 직원이 모두 1,500명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점심을 3개조로 나눠서 먹었어야 됐습니다. 철통 보안 때문인데요. 그렇죠. 어제 박 전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민원인들의 출입도 다 통제가 됐고요. 일체 조사 없었잖아요. 네, 일제 조사도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편의시설 이용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근데 이런 소란을 또 한 번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 번에 끝낸다는 게 검찰의 예. 입장이고 최대한 7시간 20분 고치라고 준 거는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런 그렇죠. 뜻이겠죠. 예, 재소환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는 이르면 이번 주 말, 그래서 금요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래서 금요일 예. 청구해서 월요일 내주 월화 이틀간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예. 이 법 쪽에 관련 왜 웃어요? 왜 요새 갑자기? 아니, 눈웃음을 치니까. 눈웃음을 친 게 아니라 그냥 그 태생이에요, 태생. 거기에 예. 반응을 하시네요. 예. 어떤 이 변호사님이 신기하네요. 아니, 영장을 칠 가능성이 몇 프로쯤 돼요? 저는 뭐 100%죠. 100%. 6가지 이후에서 100% 영장을 여섯 가지 발부합니다. 준비해왔어요? 예. 음. 준비하죠. 얘기해보세요. 6가지 이유. 첫 번째는 공범자들이 지금 13명 구속돼 있잖아요. 예. 공범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 예. 이미 거기에 그 공범자들의 공소장에는 피의자 공소 외에 박근혜와 공모하여 다 기재되어 있거든요. 공소 외에. 예. 그러니까 박근혜 공소장에 지금 10몇 개가 있는 거예요. 예. 이미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하다. 그러니까 구속된 지금 13명의 예. 혐의를 합한 것보다 훨씬 위중한 거죠. 그렇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 그렇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지금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증거인멸. 왜냐면 청와대 그 비서관, 행정관 이런 분들 다 아직 지금. 그대로 있는 예. 거고요. 오다 때리면 그대로 다 실행에 옮길 거고. 오다를 준다 그러면 안 돼. 꼭 때려야 돼. 그리고
최순실이가 뇌물 사건 부분에서 계속 진술 거부하고 있잖아요. 뇌물 진술 거부를 하고 있다. 최순실 물론 구속되어 있지만은 최순실은 변호인이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메시지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있죠. 예,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는 본인이 안 했다고 우기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메시지가 없으면 예.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본인이 대통령 당시 예. 대통령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거부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네 번째로는 여섯 번째. 지금 여섯 번째. 세 가지가 했고요. 예. 네 번째로는 검찰이 그 사면 초과에 있는 거거든요. 조직 보존을 하기 위해서도 예. 할 것이다. 5월 9일 이후에는 정권 교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검찰의 개혁은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검찰 것이고, 개혁? 예. 예.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존재 이유를 가시할 것이다 예.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다섯 번째는 특검과 비교를 할 거다. 아하. 일기 특수본은 성과가 별로 없었잖아요. 예. 70일 동안 특검은 눈부신 성과를 보였거든요. 예. 그 부분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뇌물 부분에서는 특검에서 일단 이재용 구속까지 쳤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불구속 상태로 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거라는 예.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높은 구속 국민들의 구속 여론. 높은 네. 여론. 그렇게 물론 되면- 법률적 판단을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이게 다 법리입니다. 예. 그 예컨대 법률에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구속 예.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예. 영장을 발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일주일 안에 검찰이 구속영장 칠 것이고 예. 청구를 할 것이고 법원은 발부할 것이다. 법원은 검찰만 보고 있고 거부할 이유가 굳이 왜냐하면 13명을 예. 다른 사람들 정호성 같은 경우는 비밀 누설 한 죄만 갖고 구속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혐의가 13가지인데. 예, 그리고 예. 뭐 금액이나 재질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조만간 최순실 곁에 가서 무상급식을 같이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무상급식 같이 즐겨도요. 예. 이 각자. 독방으로 나뉘어서 통방을 못 합니다. 각자 예. 할 수 있죠. 각자. 예. 그런데 전 이재화 변호사님을 신뢰하고 예. 여기서 같이 방송하면서 말씀하신 게 다 맞았어요, 지금까지. 예. 심지어 이제 탄핵 8대 0으로 이것은 인용된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조마조마 정말 그럴까 불안불안했는데 근데 그 예측은 국민들 90%가 있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바램과 또 예. 현실이 괴리가 있는 걸 우리 국민들이 늘 경험하면서 오니까 정치 권력과 관련해서는 그랬는데 그때 8대 0으로 이 대통령이 파면되는 걸 보고 이재화 변호사님은 정말 훌륭한 예. 법조인이구나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혹하고 저야 믿고 싶죠. 6가지나 구속사유가 있네. 다 동의되는 내용인데 오늘 제가 기사를 하나 봤어요. 예. SNS에 이제 조응천 의원이 올린 건데 예. 검찰의 조사를 맹비난하는. 지금 오.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다가 예. 내부 파워 게임에서 충돌하고 정윤회 문건 주실 때 아웃돼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결국 야당에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몰락한 상황에서 진실 규명하고 싶은 인물이잖아요, 예. 이분이. 근데 그분이 쓰기를 절차가 뭔가 이상하다. 어허. 검찰이 지금 요식행위를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노승권 1차장, 이게 박 전 대통령과 티타임 한 인물이죠, 10분. 예. 압수수색은 필요치 않다. 그건 수사 초기에 집중적으로 증거 찾을 때고, 지금 뭐, 한웅재 어제 첫 번째로 조사에 나섰던 예. 이제 형사 8부 부장 검사가 사실은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이렇게 말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고 보니까 이제 신뢰가 가지만 이 조응천 의원은 절차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압수수색은 지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재화 변호사님이 지금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네. 예. 오다 때리면 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은 그건 일단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지? 라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뭔가 이 얘기는 맞아요. 검찰이 정치적 위기에 지금 몰려있기 예. 때문에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좀 신뢰를 받고 주목을 받고 싶은 겁니다. 바로 2월 말까지 특검은 얼마나 박수를 받았어요. 예. 매일 브리핑하면서 이규철 특검 보는 거의 스타의 반열에 올랐는데 지금 이 검찰은 그것과 다르게 폐쇄 상태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 예. 전문가의 문제 제기도 조금 귀를 기울였을 때 예. 구속 가능성이 100%일까? 아하. 저는 그러니까 조금 낮아져서 구속 안 시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면 지금 TV 보면서 혼자 하시는 거고요. 전문가로 TV 보면 나왔기 안 때문에 되죠.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구속 가능성 예. 99.9% 봅니다. 그 말이네.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편에서는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변호사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는 검찰을 판단을 해도 뭐라고 항의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 아니냐. 오히려 검찰이 원하는 대로 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정봉주의 품격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샵 5400, 샵 5400으로 토론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분석,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봉주의 품격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오호, 왜 또 촛불이 매주 하는 거는 끝냈고요. 예. 20회로 끝냈고, 네. 25일 날 하고 4월 15일 날은 소개하기 전에 예고돼 말씀하면 안 있죠. 돼요. 네. 감옥 가고 싶으세요? 변호사가? 자, 이지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지아입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최평원 네. 평론가님 때가 됐네요. 왜요? 머리 이발할 때. 아, 네, 때 됐습니다.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수염도 밀어야 되고요. 예. 탄핵도 끝났고. 탄핵도 잘 됐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수염 밀어의 색털식. 토요일에 집회가 또 있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네. 오늘도 그 주제를 다루실 것 같지만 과제가 하나 남아있는 게 구속이라는 과제가 있잖아요. 어허. 사실은 이게 촛불 초기부터 끝까지 예. 가장 큰 고는 퇴진이었고 퇴진이 하야를 안 하는 바람에 탄핵을 맞은 거고 예. 본인이 예. 결국은 이제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구속이라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이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시민들이 예. 뭐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시절에요. 네. 생방송 할 때 서로 발언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발언 시간은 5분, 7분, 10분 딱 정해져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제일 카메라 들이대자마자 네. 경험 있는 다선 의원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그러고 10분 얘기해요. 최영일 평론가처럼. 발언 시간 내리려고. 머리털도 길었고 말도 예. 많단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 어떻게 됐나요? 21시간 조사받고 귀가했는데. 근데 21시간 조사받았다고 하는데 그 팩트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시간은 11시간이에요. 11시간. 머문 시간이 21시간이죠. 아하. 검찰청사에 어제 9시 반에 들어가서 오늘 오전 6시 55분에 나왔으니까 전체 따지면 한 21시간 정도 되고 그중에서 조사받은 시간만 딱 정확하게 따지면 11시간입니다. 근데 자꾸 뭐 11시간. 밤샘 조사, 뭐 21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 역대 대통령, 조사받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조사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게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또 한 번 걸려드는 것일 수 있다. 정확히 하면 11시간 그리고 조서를 고치고 바꾸는데 7시간을 쓴 거죠. 7시간 20분. 예, 그러니까 사실은 조사 받은 시간이나 조서 고치는 시간이나 큰 차이가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가능한 겁니다. 예. 7시간 그 조서 검토를 하는 것은 결국 있을 수 없는 건데요. 무척 이례적이죠. 3시간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7시간을 조서를 검토를 변호인과 같이 했다는 것은 이게 어제는 녹화를 안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녹화도 안 하고 녹음도 이제 당사자가 피의자가 부동의해서 못 했는데 7시간을 이게 수정을 했다는 이야기는 불리한 진술을 싹 걷어냈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변호사님, 예. 보통 우리 방송을 보는 분들이요. 예. 조서를 안 써본 분들이 99%가 예. 넘고, 그 다음 고친다라고 하는 면도 사실 아는 분들끼리 얘기하면 이해가 되지만,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냐. 네. 실제 그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원래 한 2시쯤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새벽 2시? 네. 예. 그리고 이제 새벽 1시경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뭐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고 뭐 각종 오보에 대한 뭐 진실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맞아요. 이런 논평이 나오면서 이제 곧 나올 것 새벽 1시쯤에 이렇게 나왔네. 예, 왜냐면 조사는 11시 40분에 그러니까요. 끝났다고 예. 보도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마무리 절차인가 보다 했는데 2시에서 6시 55분까지 계속 기다린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어제 들어가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근접 비표 안 받으면 검찰 원래 출입 기자도 못 들어가는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고 그 현장을 지켜야 되는 기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어제 대개 한 26시간 뻗치기를 있었을 거예요. 뻗치기를 했죠.
기자들 어제 엄청 고생한 현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나갔잖아요. 예, 제 후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 7시간 동안 조서를 고쳤다는 것은 이건 사실상 진술 번복 수준 진술 아니냐. 번복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오랜 시간을 고치고 수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상 녹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게 말로는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표정이나 눈짓이나 몸짓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것은 진실인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상 자료. 근데 그 자료 자체를 남기지 않으면서 자신의 잘못은 끊임없이 끝까지 은폐하고 가려고 하는 역사상의 없는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법조 기자들은 좀 비판적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이 변호사님, 예. 사실 예. 지금 이제 저런 내용이 나온 게 11시 40분까지 조사를 받고 수정하는데 7시간 20분 걸렸다. 이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유리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죠. 예. 저는 보도가 안 됐고 검찰이 발표를 안 안 했지만은 했으면, 7시간 동안 검찰에 머물렀다는 것은 변호인과 검찰하고 격심한 논쟁을 했을 거다. 이건 고치면 안 된다. 고쳐야 된다. 아하. 이 주장이 없으면 7시간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마 경험이 있는 기자들이 제일 차장 검사에게 차장.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걸 문 기자는 오늘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예. 내일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걸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물어봐 이재화 변호사가 이렇게 다 판단을 해주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추론이고요. 예. 실제 있었을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서 예. 검찰에 나는 함의가 좀 있을 거라고 봐요. 뭐냐면 이거 고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시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피의자의 진술의 태도 그리고 그 조사에 대한 임하는 태도 7시간이면 장문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고치면 다시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다시 프린트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는데 예. 요즘은 그렇지 않고요. 쓰고 난 다음에 예. 그 과정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조서는 이제 조사하는 검사가 예. 질문과 답변을 조서에 이제 타이핑을 하잖아요. 예, 기록을 하죠. 앞에 그 프린트를 해서 이것이 그 박근혜 예. 피의자가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예. 보통 한 30분 정도인데 어제 분량이 많으니까 한 100페이지 넘어갈 거예요. 예. 분량이 많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1시간이나 한 2시간 정도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토할 시간을 주죠. 예. 7시간은 자, 그래서 검토할 시간을 줬는데, 예. 그럼 수정할 때는 어떻게 수정을 합니까? 수정할 때는 질문에 대해서 수정을 못 합니다. 그렇죠. 질문은 검사가 한 거니까. 예. 그 답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원래 내가 말을 했던 거하고 다르게 진술되어 있으면 거기에 뭐 두 줄을 꺾고 예. 고치는 거죠. 예. 고치고 자기 사인을 하고. 예, 뭐 지장을 지장을 찍든지 도장을 찍든지 그렇게 예. 하죠. 예. 그렇게 하는데 뭐 7시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저는 고치고 뭐 수정하는 거의 시간을. 사람들이 한숨 자고 일어나는 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영상 녹화가 있으면 이렇게 마음대로 못 고치는데 영상 녹화가 없으니까 원래 아까 그렇게 진술했지 않느냐 그 이야기하면 나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 예. 이렇게 고쳐야겠다. 해버리면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영상 녹화가 그렇게 중요했었던 거네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영상 녹화는 첫 번째는 법정 가서 불리한 진술을 나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다툴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할 가능성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버벅거리는 것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지 않겠다는 두 가지 취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변호사님 하나 궁금했던 게 예. 7시간 넘게 조서를 고쳤는데 예. 열람 및 검토를 했다 이렇게 돼 예, 있는데 그렇죠. 그 과정에는 피조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외에 예. 배석한 변호인이 조력을 하나요? 조력을 개입을 하나요? 조력을 할 수 참여를 해요? 그 부분이 가장 그게 변호사의 제일 역할 걱정되는 중에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변호사가 직접 고칠 수는 없고요. 예. 옆에서 쿡쿡 찌르줘요. 예, 그렇게 해서 아까 이렇게 대통령님 뭐 아까 아니라고 제가 했는데 왜 내라고 돼 진술을 있습니까? 옆에서 들었는데. 들었는데 이렇게 진술 안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죠. 그러면 이제, 문제네요. 요거는 제가
아까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평론가님 네. 이제 두 가지예요. 정말 네. 이게 자기가 얘기한 것과 좀 다른 내용으로 불리하게 쓰였기 때문에 고쳤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언론에 가끔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조롱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네네. 있는 그대로 네. 문장이 안 돼서 비문일도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아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말과 달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오늘 세월호 시험 인양을 시작했습니다. 3년의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세월호 인양. 오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3월 22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오전 7시경 귀가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21시간 30분. 이 중 7시간은 박 전 대통령 측의 피의자 신문조서 검토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역대 전직 대통령 중 가장 긴 시간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의 비밀 누설 등 13가지 혐의의 사실관계와 경위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한웅재 부장검사는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 의혹을, 이원석 부장검사는 뇌물죄와 관련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제 관심이 쏠리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찰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월 22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어제 오전 검찰에 출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의 밤샘 조사를 끝내고 오늘 오전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TV 방송국장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TV 장윤선 국장입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약간 나이트클럽 같은. 비웃었는데 네? 비웃은 거예요? 반가워요 방송국장님. 비아냥이셨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네. 사람들이 딱 긴장하고 노려봐요 TV를 예. 제대로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헛소리를 삑하면 무장해져가지고. 아니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그 촛불 집회 때 저희가 그 오마이TV가 생방송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때 예. 그 인상적인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때 그 나이트클럽에 예. 그 DJ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막 그 하다가 박근혜 탄핵 그러면 무대에서 춤추던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환호성을 쳤다. 그런 정도다라고 전해주고 싶었다라고. 나이트클럽에서? 예, 예. 나이트클럽에서 박근혜 탄핵 그럼 와 그렇게 했었대요. 그래서 그 예. 얘기를 하는데 그분을 좀 촛불 집회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집회가 있는데 그때 그런 분 모셔서 말씀을 좀 들으면 어떨까. 이런 이번 주 생각이 토요일 날 있어요? 예, 3월 25일 날 촛불 집회 예정이 되어 왜요? 있습니다.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네. 실질적으로 그 검사는 말하는 그대로 거의 100% 제가 대한민국에서 원오브댐은 네. 아니에요. 거의 뭐 독보적으로 이 조사를 많이 받았잖아요. 뭐 인정합니다. 예. 인정 안 하면 감옥 보내는 거예요. 네. 완벽하게 써요, 실제로. 네. 그러고 하다가 진술을 받다가 요거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다시 고잘해서 네. 수정을 하면서 써요, 다. 네네. 그래서 자기가 한 얘기가 거의 100% 나오는데 그걸 고쳤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래서 고쳤는데 예. 저는 1시간 내지 2시간 고쳤다 그러면 지금 이제 첫 번째의 경우와 두 번째의 경우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전 그게 분리 불가능하고 뒤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뒤섞여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본인 생각에 이건 내 진술하고 좀 다르게 쓰였는데 고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고민을 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땐 그렇게 얘기했지만 네. 두 번째 다시 보니까 이건 내 위험한 얘기를 했구먼. 혹은 또 변호인이 이건 안 되십니다. 해서 이제 고칠 수도 있고 7시간 걸린 이유가 제가 제일 걱정한 건 이 박 전 대통령 혼자 자기가 조사받은 내용을 다시 보면서 혼자 생각한 거면 피조사자의 뭐 심경 변화, 자기의 유불리 상관없다고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네. 변호사가 6명이나 따라 들어가서 옆방에 4명 있고 9명이죠. 조사실에 2명 있고 9명 갔나요? 네. 그렇게 배속해 있는 상황에서 우선 유영화 변호사, 정장현 변호사 네. 그걸 7시간을 같이 뜯어 고쳐줬다면 사실 진술은 박근혜라는 이 민간인, 자연인이 했지만
조서, 법정에 제출된 조서는 이거는 결국 유영하 작, 정장현 작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렇죠. 거죠. 네. 왜냐면 그 각색이 된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수정하는 것은 검찰이 허용 안 하고요. 뉘앙스의 차이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도는 이 수정을 변호사님 하죠. 보기에는 비문을 고쳤고 불리한 걸 고쳤다 어느 걸 더 많이 고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비문은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고생을 좀 해서 네, 수정을 하죠. 수정 어느 정도 육하 원칙에 맞게끔은 작성을 할 겁니다. 예. 근데 변호인들이 주로 검토한 것은 뉘앙스가 사실은 피해자 신문 조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만 증거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유리한 진술을 하는 건 증거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나중에 볼 때 불리한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표현만 좀 고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피해자 신문 조서가 이 사건에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이른바 그 조사 절차를 완결했다는 의미만 갖는 것이지 예. 이미 그 유죄의 증거는 이미 다른 사람들 피의자들 조사를 하면서 이미 다 완성을 시켜놨죠. 공범, 정범 뭐 이미 다 네,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어제 그 피의자 신문은 피의자에게 변명 기회를 충분하게 줬다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도 또 알리고 그렇게. 그렇죠. 그 조사를 네. 돈 준 사람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돈 받았다는 사람을